공기감염 얘기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초기부터 제가 엄 교수랑 이 공기감염, 비말감염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WHO가 다시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이 배경이 뭐예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유행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이런 그 유행 과정에서 과거의 그 전통적인 비말 감염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파 양상이나 유행 과정이 예,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럼 예,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그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과거에 그 공기감염 또는 비말감염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짓는 것과 달리 예,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계선을 파괴하는 음, 그런 영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뭐 공기전파가 전체 유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한다라고 완전히 결론 내리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조금 더 근거를 모으고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에어로졸이라는 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그 비말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침방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크기가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예,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한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중력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적 거리두기 할 때 2미터 얘기를 보통 하는 그렇죠. 것이 예, 이 비말이 그 이상은 대부분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예, 에어로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음, 뭐 몇십 미터를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전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그 공기 전파로 알려진 병들이 홍역이나 결핵, 수두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네, 잘 그 조절이 되지 않죠. 관리가 잘 안 되고. 음, 근데 이 코로나19도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밀폐, 밀집, 밀접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공기의 흐름이 잘 조절되지 않고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공기 전파와 같은 양상을 띌 수도 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밀폐되고 밀접한 곳에 있다 보면 사실 그거는 공기 전파 아니라도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기 전파가 정말로 이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유행을 주도한다면 예. 우리나라에서의 그 유행 양상이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공기 전파가 감염 경로라면 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환자 발생 그리고 그렇겠죠. 훨씬 더 그렇겠죠. 많은 환자 발생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전파의 양상을 띌 수도 있겠지만 음흠. 여전히 주요한 감염 경로는 비말과 접촉일 것이다라고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뭐 1.5m, 2m 간격 떨어지면 100명 이상 모이는 것도 허용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방역 네, 수칙을 지켰다고요. 네, 그런데 공기 전파 우려가 있으면 2m 떨어져 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럴 맞습니다.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거리두기의 저 기준도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기 감염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는 순간에는 지금 현재 방역 체계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리두기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마스크의 수준도 높여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유행의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철저히 했던 나라들 그리고 네, 방역에 일정하게 성공을 한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음, 실제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유행 지역과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워낙 이제 그 미국 유럽에서의 그 대유행의 경험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이 그 어떤 의견 제기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실제로 이
조절이 되는 나라에서 보면은 알겠습니다. 공기전파만으로는 알겠습니다. 설명이 예. 안 되는 비말전파 양상을 확실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전파라고 단정 지을 수 없군요. 확실히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국가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일단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거리두기, 네. 그다음 마스크도 그냥 비말 차단 마스크나 이런 데 해도 괜찮고 그런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조금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내 전파를 보면은 절반 가량이 교회 소모임이라면서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숫자는 뭐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역학적 연결고리를 단시간에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늘어나고 예. 또 역학 조사가 이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걸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클러스터가 이제 주로 교회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방판과 관련돼서 지금은 계속 방문 나오고 판매. 있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개신교 교회의 어떤 특징인 것인지 아니면 워낙 그 우리나라 종교 단체 중에서 개신교 교회가 절대수가 많다 보니까 더 잦아 보이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뭐 종교 시설은 뭐 광주의 경우는 사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네. 종교 시설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간주하고 근데 지금 동일하게 일단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건당국은 개신교에 한해서 그것도 정기 예배가 아니라 소모임, 정기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뭐 저는 지금 그 정규 예배에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예배 전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뭐 교회에만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어떤 형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방역 지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휴가 시즌 다가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휴가 가실 때에 대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여름에는 가급적 시원한 에어컨이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장소인 집을 선택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필요하거나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행지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역 지침,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 네. 그리고 신체적 거리두기를 계속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주의를 좀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들 집에서 휴가 보내세요. 아니면 가급적 사람 없는 데로 가세요.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한데 엄중식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